저희가 4개월 만에 모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가계부는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의 자산은 어떻게 따지고 있냐면요. 별도의 시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. 또 챗GPT한테 함수로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토기토기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신혼부부 투자계획이란 영상에서 저희 부부는 1년에 6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에 맞게 돈을 차근차근 잘 모아가고 있는지 매월 가계부를 쓰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4개월 만에 모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부가 월급 70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가계부 관리법을 대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. 시작! 먼저 가계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런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안 써도 돈이 남더라고, 내 소비를 추적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한편으로는 나 가계부 앱으로 기록하고 있어, 얼마 쓰고 뭐 했는지 그런 거 다 앱에 기록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저는 그 앱으로 쓰는 가계부 말고도 추가로 더 우리 가계의 자산을 추적하는 가계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첫 번째로는 저희 부부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. 단순히 이번 달엔 얼마나 벌었다, 얼마나 썼다 이것만 기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버는데 그 중에 얼마를 썼고 또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각각의 비중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지금 우리가 쓰는 소비가 이게 적당한 수준인지 좀 줄여야 되는지, 이 줄이는 방식을 구독 비용이나 이런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아껴야 할지, 외식 같은 변동 비용을 조금 줄여야 할지, 이런 기본적인 돈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 나갈 수가 있겠죠. 참고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매월 월급에서 한 40% 정도는 지출을 하고 있고 또 60% 이상은 투자로 돌리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월급에 얼마 정도를 저축하고 계세요? 얼마를 투자하고 계세요?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이 딱딱 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초기에 세운 목표에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추적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써야 하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가계부를 기록했을 때 가졌던 목표가 여기 전세로 사는 2년 동안 전세 대출만큼인 1억 2천만 원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2년에 1억 2천만 원,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원을 모으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는데, 지금까지 따져보면 3개월 동안 4천만 원의 자산이 더 증가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저희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, 우리가 투자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라고 자산 현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목표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계 소비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, 혹은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계부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가계부를 어떻게 쓰냐?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, 가계부는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무료 배포하는 그런 엑셀 가계부도 써보고 무려 45,000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노션으로 된 가계부도 사보고 그랬거든요. 사실 저는 제가 노션을 굉장히 좋아해요. 노션을 잘 쓰고 있고 해서 좀 편하고 손에 익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2-3개월만 써보니까 진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. 왜냐면 입력할 게 너무 많아요. 입력할 게 너무 많고 입력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가계부 쓰는 걸 진짜 꾸준히 계속하기가 힘들거든요. 저희가 회사도 다니고 있고 뭐 부업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뭐 살림하시는 분은 식사도 차려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이 가계부를 쓰는 데만 막 몇 시간씩 걸려버리면 이게 진짜 매월 하기가 힘들고 시기를 놓치게 돼가지고 결국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노션으로 조금 써보다가 이건 진짜 도저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는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최대한 간결하게 쓸 수 있는,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만 담은 가계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시트를 아예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 구글 시트에다가 돈 관리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가계부는 내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적혀있는 것이 좋습니다. 처음부터 완전 제대로 된 양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알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, 가계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 위주로 그냥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표만 만드시면 됩니다. 가계부를 봐도 아무 정보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 없는 그냥 숫자 노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가계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좀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든 가계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, 일단 매월 총수입과 지출, 잔돈, 총자산 이렇게 적었습니다. 총수입은 저희가 월급 말고도 벌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월급, 부업, 기타
기타 이렇게 세부 항목을 나눴어요.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총 지출만 적다가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고정비가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정비 항목을 만들었고, 겸사겸사 나 임신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출산 육아 같은 좀 큰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변동비 항목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예전에 그 지출 같은 경우는 항목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봤단 말이에요. 매일매일 쓴 금액이 얼마인지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쓸데없는 것에 굳이 기를 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 금액으로 쓰기로 했고요. 가끔 뭔가 평소보다 더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싶은 것들은 왜 그렇게 비용이 더 크게 나왔는지 약간 메모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그리고 이 지출 비중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딱 매월 소비가 370만 원이다, 400만 원이다 그냥 이렇게만 딱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. 두 명이서 쓰는데 이게 합리적인 합당한 금액이 맞나?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총계가 아니라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이 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출 비중도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고요. 보니까 신기하게도 또 매월 쓰는 지출 비중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저희는 보니까 대략 40%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잔돈은 총 수입과 지출을 뺀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의 자산은 어떻게 따지고 있냐면요. 별도의 시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가진 자산이 현금은 몇 %가 있고 저축은 몇 %가 있고 투자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. 저희가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돈을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좀 현금을 많이 모아놨었어요. 보니까 저희가 가진 현금 비중이 20% 정도 되더라고요. 크다면 크고 작다 하면 작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청약도 계속 넣고 있고 언제 좀 계약금이라든가 큰 돈이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현금은 일단 넉넉하게 보유를 하고 있자라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고요. 그리고 또 저축과 투자도 우리가 저축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나?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?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축은 몇 % 하고 있고 투자는 몇 % 하고 있고 이거를 따로 기록을 해놨어요.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투자는 한 60% 정도가 되고 저축은 20% 정도가 돼서 저희가 딱 생각하는 수준 정도로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되고 투자는 또 얼마나 되는지, 지출과 투자는 대략 몇 %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에서 100%가 더 값이 넘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미리 쌓아둔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더 투자할 때도 있어서 이렇게 100%가 초과되었습니다. 그래도 평소에는 이렇게 100%가 초과되는 일은 많이 없기는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저축 투자 비중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매월 버는 수입에서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또 돈을 추가로 넣는지 이거를 확인하고자 만든 표거든요. 그때는 좀 궁금해서 표를 만들긴 했지만 지금은 막 그렇게 좀 열심히 보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보시면 또 투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어요.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들을 봤을 때 좀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만든 거거든요. 왜냐면 보시면은 뭐 나스닥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한데 비슷비슷한 주식을 우리가 어쩌면 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원형 그래프도 만들어서 좀 한눈에 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확인을 하진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표로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정확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제가 가계부를 쓰는 날짜 기준으로 각 종목별로 평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의 평가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 위험도도 1부터 9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. 투자를 너무 우리 나이에 비해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나? 우리 지식에 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있나?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적은 거거든요. 이거는 챗GPT가 평가를 해준 위험도고 투자 자산의 총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챗GPT한테 함수로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희 이 투자 자산의 위험도는 6.1 정도 되는데요.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약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정도 수치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의 가계부를 설명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가계부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제가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 쉽고 직관적이고 분명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보고 써보시길 바랍니다. 이 시트가 저에 맞춰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나도 저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저런 식으로 나도 만들고 싶은데?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구글 시트는 또
링크도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.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신혼부터 시작하는 똑똑한 돈 관리 노하우는 또개또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공유 드릴 테니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